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입찰가 산정하는 법, 계산 엑셀 양식 공유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거는 각자의 개별마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입찰가를 산정을 하고, 결국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은 내가 수익을 얼마 남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가격에 입찰을 했을 때, 각종 비용을 다 공제하고도 내가 어느 정도 수익금을 낼 수 있겠다라는 정확한 엑셀 양식, 제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는 엑셀 양식을 오늘 공유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엑셀 양식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정말 무료로 제가 직접 만든 엑셀 양식 다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그거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얼마를 무슨 기준으로 쓰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다 그냥 저처럼 하는 줄 알았어요. 계산을 철저하게 모든 비용을 다 때려 넣고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요 정도 수익은 먹고 나가는다라는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역산해서 이제 입찰가를 산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감으로 이 정도면 얼마 남겠지 이런 마인드로 입찰가를 선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좀 놀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면 참 유익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손수 한 땀 한 땀 수식을 입력해가면서 자동화된 엑셀 양식을 공유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숫자만 내가 입찰가와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것들을 숫자만 입력을 하면은 각종 세금이라든지 계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엑셀 양식, 요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이런 것들도 오늘 공유해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감으로 이 정도면 얼마 남겠지 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입찰을 하시다 보니까 낙찰은 받으시겠죠? 남들보다 높게 쓰시면. 이 경매라는 게 또 의외로 심플합니다. 남들보다 높게 쓰시면 받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찰의 기쁨도 잠시 어디선가 뭔가 뒤에 이제 서늘함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낙찰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가 점점 마음이 착잡해지고 이게 내가 수익이 나는 건가? 라고 고민이 들 때쯤 결국 그 낙찰의 기쁨은 후회로 바뀌고, 낙찰이라는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러니까 낙찰은 받았지만 수익은 거두지 못하는 이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그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대부분은 요 정도면 남겠지, 내가 매도가에 한 1,000만 원만 낮게 써가지고 낙찰받으면 남겠지,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계산을 하셨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떨어지면은 차라리 내가 생각했던 가격을 썼는데 폐차를 하게 되면 기회비용은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 또 똑같은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입찰가를 산정하고 높게 낙찰을 받아버리면 결국에는 나중에 정산을 했을 때 정산 부분도 마이너스가 나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이 경매 한 건 한 건이 이제 처리가 바로바로 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가 반드시
거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시간적, 그 다음에 내 리소스가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잃어버리는 경매를 해버리시면, 야, 이거 경매는 이건 돈을 못 버는 거구나 하시면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떨어지더라도 수익금을 계산해서 입찰가를 역으로 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낙찰이 되겠지라고 금액을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든 비용을 엑셀로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파트 임장을 가서 바깥에 뭐 샤시 수리 여부라든지 인터폰 수리 여부 혹은 뭐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의 각종 추론을 통해서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돼 있을지, 그리고 정확한 시세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금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 경매를 할 것인가를 우선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를 쓰면 낙찰을 받겠지가 아니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남는 경매를 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선정을 하시고, 그 2천만 원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은 비용은 어느 정도 쓰고 내가 그러면 이 가격에 입찰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역으로 산정해야 돼요. 그 역으로 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도 손해를 보시거나 이런 손실을 입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내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투입한 계산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입이 창출되는 그런 기쁨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계산해서 입찰가를 역으로 산정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양식은 제가 이제 주로 쓰는 양식인데 좀 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그리고 제가 엑셀 양식을 그때마다 여러분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해드릴 수는 당연히 없죠. 네, 제가 그 정도로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양식만 다운받아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양식을 보기 좋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크게 3가지 종류의 엑셀 양식이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세율, 제일 밑에 거는 이제 기본 세율. 일반 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 개인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하시면 기본 세율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 세율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밑에 양식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양식은 그냥 이거는 뭐 아파트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네, 이렇게 우리 꿈의 아파트, 네, 압구정 현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취득가는 이게 바로 이제 내가 낙찰을 받을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낙찰 여부, 내가 이 정도면 낙찰을 받겠지의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를 써야지 이 정도 수익이 나니까 이 정도 가격의 입찰가를 쓰겠다라는 거에 금액을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식, 매도 목표가. 요거는 이제 시세가 되겠죠. 내가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내가 요 정도 가격에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계산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KB 시세입니다. KB 시세도 제가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KB 시세는 이제 대출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제 대출 영상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선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KB 시세의 60%까지는 대출이 나온다.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 KB 시세를 넣는 란을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입니다. 주택수는 제가 아예 이렇게 메뉴를 홀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처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 메뉴에서 셀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1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1억 이하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하려는 집이 공시가격 1억 이하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매수하는 집이 첫 번째 주택이다 그러면 1주택,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낙찰 받으려고 하는 집이 두 번째 주택이다 그러면은 2주택, 그 다음에 3주택, 4주택 이상,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취득세가 계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여기 오른쪽에 표에 넣어놨고요. 이 숫자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값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우선 요 메뉴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실제 경매 물건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도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적공제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한 명당 2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가 한 번도 거래를 하지 않았고 인적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2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 금액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동명의다. 그리고 우리는 와이프도 나도 한 번도 올해 기본 인적공제를 안 받았다고 하면 뭐 최대 500만 원까지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숫자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 비용이라든지 샤시 보일러 같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부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기본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비용들을 필요 경비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그냥 심플하게 뭐 가장 대표적인 거 등기 비용, 그다음에 샤시, 보일러 만약에 수리한 내역들이 있다면 여기에 금액을 인정해 주시면 되고 보통 뭐 샤시나 보일러를 교체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법무사 비용 뭐 한 3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기타 지출 비용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도배장판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양도세 때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수익금에서 까는 비용을 기타 지출 비용으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 뭐 이사비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값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위에 그 메뉴는 이제 양도세가 77%일 때 계산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단타를 칠 때 내가 불가피하게 단타 매도를 할 때 77%, 그 다음에 뭐 아직 법이 정확하게 통과는 안 했지만 보통 이제 원래는 우리가 양도세가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44%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우선 셀을 만들어 놨고 지금 상황에서는 요 기본세율 위주로 셀을 활용해 주시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오른쪽에 이제 과표, 기본세율 과표랑 취득세랑, 그 다음에 부동산 수수료도 그냥 뭐 깨알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한번 보시고, 세금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실제로, 입찰을 해볼 물건에 한번 넣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그냥 예시로 든 거는 성남시에 있는 은행동의 현대아파트고요. 이거 뭐 절대 추천 매물 아니고요. 이거 제가 권리 분석 안 해봤고 그냥 제일 먼저 나와 있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최저 입찰가가 4억 4,450만 원이네요. 한번 넣어 볼까요? 우리가 은행동 현대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4억 4,450만 원 네, 넣고요. 그 다음에 매도 목표가 그러면 이게 시세가 얼마나 할까 정확하게 제가 이거 열심히 분석해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층도 저층이었기 때문에 지금 6억 2,500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실거래는 그거보다 조금 높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2층이고 6억 4천에도 거래가 됐는데 어찌됐든 호가가 6억 2,500에 있기 때문에 한번 6억 2,500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KB시세. KB시세는 이제 대출의 기본값이 되죠. KB시세가 6억 5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6억 5천만 원. 네. 그리고 요거는 내가 처한 사항에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무주택자시였다가 1주택을 구매하시는 분 기준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1주택을 셀택을 하면은 취득세가 자동적으로 1.1%가 계산이 돼서 489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단독 명의로 받는다고 하고 인적 공제를 한번 받는다고 해보 250만 원 넣고요.
그다음에 등기 필요 경비. 필요 경비는 샤시나 보일러는 뭐 수리를 안 했다고 치고 가보니 뭐 샤시가 수리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샤시가 수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 내부 보일러도 교체할 확률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등기 비용 한 40만 원이 들었다.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다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출 비용. 우리가 뭐 싱크대, 화장실, 그 다음에 도배장판 요 정도 한다고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양식의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에 있는 부분만 채워주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달치에 대한 부분만 넣어놨어요. 우리가 뭐 한 달 안에, 뭐, 전세를 세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매매 사업자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매도를 한다. 그래서 이자는 한 달치만 우리가 계산했고, 대출 한도도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우리 KB시세의 60%로 그냥 계산을 하고 이렇게 적어놨고, 요 대출 한도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수익금에 대한 계산에 대한 양식이기 때문에 뭐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요 정도 한번 가정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1주택이기 때문에 여기 메뉴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4주택 이상인 상황이다. 그러면 12.4%가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5,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 보시면 얘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양도세는 약 한 4,500만 원 정도 계산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타 지출 비용은 그냥 수익금에서 까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이제 1년, 뭐 3년에 2%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로 대출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냥 2%로 이건 상품마다 다르지만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1억 800만 원이나 되네요. 네. 근데 1억 800만 원이나 남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이게 최저 입찰가로 입찰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권리상에 뭐 하자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뭐 그 이상도 유찰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입찰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입찰가를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법을 배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억을 벌면 당연히 좋겠죠. 1억 800을 벌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1억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폐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500만 원 정도 남기는 경매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수익금이 1,500만 원이 될 때까지 취득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입찰가를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 8천을 써볼까요? 5억 8천을 써보면 한 1200 정도가 남고, 그러면은 1500 정도를 남기려고 했으니 5억 8천보다 좀 낮게 써야겠구나. 그러면 5억 6천, 5억 7천, 5억 7천5백, 네, 5억 7천8백, 5억 7천7백, 네, 5억 7천680만 원, 뭐 요렇게 5억 7천690만 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선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경매에서 뭐 이 정도 뭐 수리비는 한 1,000만 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출은 내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현재 취득세를 1.1%만 낼 수 있는 1주택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 1,500만 원을 남기기 위해서는 5억 7,690만 원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 금액이 내가 요 정도면 낙찰 되겠지 그런 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이 경매건으로 내가 얼마를 남길지를 먼저 세팅을 하고 그 값을 역으로 계산을 해서 나의 입찰가를 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낙찰을 위한 경매가 돼서는 안 되세요. 낙찰을 위한 경매였으면 뭐 6억 1천을 써도 되는 거죠. 6억 1천을 쓰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무려 1,500만 원이나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낙찰을 받은들 1,500만 원 손해가 나면은 여러분들 무슨 경매를 하는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입찰 가격을 선정을 하고 내가 이 가격에 입찰을 해서 낙찰 받으면 확실하게 돈이 남겠죠. 이만큼의 수익이 남는 거고 또 운이 좋아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수리비가 안 들어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려 2,500만 원의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4주택 이상이다. 그럼 4주택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7천만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5억 7천을 써서는 마이너스 4,400만 원의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뭐 5억 2천, 5억 1,500, 5억 1,900, 5억 1,850만 원. 네, 뭐 요 정도. 5억 1,870, 5억 1,890. 네. 그러니까 내가 4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5억 1,890만 원 정도를 써야 취득세 6,400만 원을 내고도 수익금을 1,500 가져갈 수가 있다. 이거를 이 엑셀 양식 하나로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입찰가를 산정을 하실 때 저는 이 엑셀 양식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이 건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내가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를 기본으로 계산을 해서 역으로 입찰가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한다고 그동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셨다. 그래서 요 양식을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과학적인 경매를 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경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양식에 대한 부분들 제가 한번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요와 댓글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이메일로 이 파일을 필요하다고 요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전원 모두 무료로 이 양식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는 양식에만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니까 자동적으로 다 계산되고 정말 뭐 내가 입찰가 얼마에 할 건지 그 다음에 매도가 얼마에 매도할 건지 그 다음에 KB시세 찾아가지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주택수 그 다음에 인적공제를 받을 금액에 대한 예상, 그 다음에 뭐 등기비용, 샤시 보일러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제가 이 집에 한 어느 정도 인테리어 비용과 뭐 이사비 같은 게 어느 정도 들겠다라는 계산 숫자만 바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수익금까지 한 방에 다 계산되는 이런 엑셀 양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뭐 주삼이가 뭐 이렇게 화려하게 넣어놨어요. 네, 주삼이 회사 열심히 다녔습니다, 과거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작게나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까 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우선은 설명드릴 부분들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그 다음에 저 이메일 주시면 제가 그 엑셀 양식은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또 이 양식을 활용하시더라도 정말 내가 경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고 또 혹은 뭐 학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열심히 배웠는데 막상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경매 처음부터 끝, 그 다음에 시세조사부터 입찰, 낙찰, 명도까지 주삼이가 1대1로 전담해서 컨설팅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이 컨설팅 프로그램도 궁금하시면은 요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깨알같이 광고도 한번 넣어봤고요. 오늘 양식, 그리고 제가 입찰가를 산정하는 과학적인, 방법, 공유를 드렸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거기에다가 댓글만 달아주시고, 이메일로, 엑셀 양식만 요청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 파일도 전달 드리니까,
제 무료 나눔도 꼭 신청하셔가지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떠들다 보니까 한 25분 정도 됐네요. 네,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죄송해요. 워낙 말이 많아서 또 25분이나 떠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제가 엑셀 양식 정말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